We can't continue to allow China to rape our country.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But I wouldn't give him a stat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악동 트럼프의 당선. 그가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는 곧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와 같은 말일 겁니다.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당선은 그래서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낯선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G2로서 본격 경쟁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는 푸틴 대통령. 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국익과 민족주의로 무장한 소위 스트롱맨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강대국들의 외교 지형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이나 동맹을 따지기보단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고립주의, 힘의 외교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2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심상치 않은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을 국제 무대에서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의 40년 외교 관례를 일거에 깨뜨린 사건.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中国政府一贯坚决反对与中国建交的国家与台湾地区开展任何形式的官方往来。 트럼프는 한술 더 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I fully understand the one China policy, but I don't know why we have to be bound by a one China policy unless we make a deal with China, having to do with other things, including trade. I mean, look, we're being. 그리고 러시아.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사흘 전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시켰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이메일을 해킹해 사실상 트럼프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한 초강경 보복 조치.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And make sure that we are preventing that kind of interference through cyber attacks in the future. That should be a bipartisan issue. That shouldn't be a partisan issue. 하지만 트럼프가 정권을 인수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줄곧 테러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해왔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석유 사업을 하던 엑손모빌의 틸러슨 회장을 초대 국무장관에 앉히면서 이런 예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Relationship with Vladimir Putin, which dates back almost 15 years now. I've known him since 1999, and I have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him. I don't agree with everything he's doing.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 일주일 만에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트럼프와 처음 기념사진을 찍은 외국 정상이 됐습니다. 주일 미군 주둔 비용 등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를 달래고 미일 동맹을 다지기 위한 포석입니다. 共に信頼関係を築いていくことができる、そう確信の持てる会談でありました。 오바마에 이어 트럼프의 지원을 얻어야만 아베 정부가 꿈꾸는 군사 대국화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전후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일본이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든지 또는 그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그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의 다른 한 손은 러시아를 향해 뻗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자신의 고향으로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고 11年ぶりの訪日を私の故郷である長門市でお迎えできて本当に嬉しく 2차 대전 이후 러시아에 넘긴 북방 영토, 즉 쿠릴 4개 섬에서의 경제 협력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Южных Курилах.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та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зданию благоприятной атмосферы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по 미국을 의식해 러시아와의 거리를 두던 일본이 트럼프의 친러 성향에 맞춰 러시아와 신밀월 관계 만들기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미국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되었어요. 결국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통적인 대결 구도에서 미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끌어당기는 모양새가 됐고 이는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구상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오바마 정부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구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트럼프 시절에 이 미중 관계는 갈등과 마찰의 연속적인 관계로 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통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대리가 굉장히 강력해질 것입니다.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대만 주변 상공에 전폭기를 띄우는가 하면 자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서태평양과 대만 연근해로 보내 대규모 훈련을 벌이며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当然有别的国家如要来威胁我们，辽宁舰就可能成为对付他们的一个手段。但如果没有任何人威胁我们，辽宁舰对任何人都构不成威胁。 시진핑 주석은 이달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미국에 맞선 중국의 경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자신의 규범과 규칙, 그다음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그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스스로도 시장을 그런 식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의 외교입니다.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의 쌍두마차라는 외교 기조에서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 문제가 더 풀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끌어당기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내세워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선상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며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주정 세력들이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북중러라는 전통적 구도가 급속도로 깨지는 상황. 이 복잡하고 치열한 주변국의 외교전 속에 한국은 발이 묶여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 등 여전히 불확실한 외교 사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야권은 곧바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이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계속 강행해 나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인 그런 노력들을 더 이렇게 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의 편승에 사드 배치 철회를 더욱 압박하는 중국. 여기에 맞선 미국의 기싸움도 더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확대하고 한류 확산을 막는 이른바 한한령을 내리는 등 사드 보복 조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배치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하지 않지만 배치한 후라면 이제 경제적인 단계에서 보다 고차원의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아주 노골적인 제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해 문제 불거져 나올 거고요. 그러나 미국은 사드 배치는 번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For the deployment of this anti-ballistic missile battery in South Korea, based on some of the political turmoil that we've seen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국내 반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데다 야권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잘된 합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最終的で不可逆的な解決であるとの韓国政府の明確、そして十分な確約を得たものと。 여론을 거스른 합의는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맺어진 국가 간의 합의인 만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들어서 있고 국민이 이러한 외교 안보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한꺼번에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한일 관계라든가 한국의 전체를 볼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일본하고 좀 더 길게 잡아서 그 원산복귀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보 문제도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우리에 대해서 아마 방위비 분담비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 또 그리고 주한미군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분담금은 9,320억 원, 전체 비용의 절반입니다. 국민 총생산을 기준으로 따지면 미군이 주둔해 있는 일본과 독일보다 우리가 방위비를 더 많이 내고 있지만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별 배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논리를 세울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것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 하는 그런 논리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의 대북 정책 노선은 우리 외교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보다 좀 더 변화가 더 크고 또 때로는 민주당의 정책을 취하는 성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스타일. 여기에 미국과 직접 대화를 요구해온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경우 트럼프와 김정은의 1대1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실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탐색적인 대화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와 미국 간의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7년이 한국 외교에 엄중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국제 질서가 우리나라에 더 많은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강대국의 패권 경쟁 한가운데 끼어 있는 한국. 그러나 이를 헤쳐나갈 사령탑은 없는 상황. 좋든 싫든 2017년의 시작은 내후 외환이라는 네 글자로 압축될 듯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서는 외교 안보에 사실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기존의 지도와 좌표가 뒤바뀌는 경랑의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키를 단단히 쥐는 수밖에 없습니다.